눈물과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주 연세오상병원에 이 눈물과 웃음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한국예술치료센터 통합예술치료학 박사님을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부터 파주 연세오상병원 입원 환자분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술치료, 심리치료, 눈물과 웃음치료 등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세오상병원에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김주영 예술치료사입니다. 제가 연세오상병원에 오게 된 거는 오민철 원장님이 통합예술치료를 환자들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 김순재 원장님 와이프가 통합예술치료를 하고 있는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최은영 박사의 이제 또 추천과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없고 기타 기관들, 장애인 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도서관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티졸이라는 애는 신체적인 문제, 뇌 기능의 노화, 그리고 면역력 저하는 당연한 거고, 기타 심리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오기 위한 다양한 예술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제 그런 힘들을 활용해서 이 예술 치료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한테는 예술 치료가 상당히 효과성을 거두고 있는 걸로 연구되어 있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술 치료가 미술을 활용해서 하는 심리 치료 기제라면은, 제가 한 예술 치료는 통합 예술 치료라고 다양한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사진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심리 치료 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입이라는 거는 어떤 거 하나에 집중하는 걸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데, 몰입을 했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게 되죠. 특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 긴장, 우울 이런 정서들, 부정적인 정서들이 높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적인 사고 자체가 그런 것들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몰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몰입하는 순간에 느꼈던 편안함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근데 그 편안함은 행복감의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몰입하는 시간,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불안, 긴장, 우울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 시간들이 환자들한테 많아진다고 한다면 몰입을 경험하고 그 정서의 경험,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찾으면 그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자동으로 건강한 정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나의 어떤 사고 시스템, 반추적인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점점 멈추게 되고 긍정적인 것들로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갈 수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잠깐 멈출 수 있는 하나의, 만약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면 그걸 멈출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 그런 작은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몰입이라는 게. 저는 즐거운 정서요. 즐거운 정서, 즐거운 경험. 88세 된 어르신이 있었어요. 별명이 88 할머니야. 88세인데 너무 팔팔해.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때는 회기가 짧았어요. 8회기밖에 안 봤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 절대로 잊지 못할 거라고.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내담자를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했다면 그들은 성인이 됐을 때 긍정적인 거에 더 반응을 하게 되고 그걸 찾게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어른은 어릴 때 그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아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경험돼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그 환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통합예술 치료를 통해서 내담자들하고 하고 싶은 거는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개념은 행복의 진짜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뭐 돈이 많고 인기가 높고 이런 것들은 행복의 진짜 극히 부분적인 거고, 아까 저희가 경험했던 몰입, 어떤 창조적인 활동, 그리고 나눔, 친구, 그리고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쌓이는 거, 그게 행복이거든요. 아까 참여했던 내담자 중에서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게 살았어 라고 얘기했는데 옆에서 이제 서로가 지지해주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이 나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들,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다음에 진짜로 바뀌어서 변한 모습까지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선택이다. 내가 두 가지를 있는데 불행한 거, 우울한 거, 힘든 거를 선택을 할 것인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걸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나는 맨날 이래. 내 인생은 맨날 최악이야. 나한테는 신의 은혜라는 게 없어 라고 선택할 것인지, 그 경험을 나 오늘 새로운 걸 경험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였어. 새로운 걸 경험했는데 나는 오늘 당황하지 않고 그거를 잘 겪어냈어.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뭔가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물론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다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에 놓고 나는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겠다. 그게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전의 모습들은 대부분 위축돼 있죠. 불안과 긴장도 기본적으로 우울감 갖고 있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다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찾아낸다거나, 긍정적인 언어로 발전해 나간다거나,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된다거나,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빛, 자기 안에 힘,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통합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2회기 이상, 20회기 이 정도로 원래 기관들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다들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85세 된 어르신이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매여 살지 않고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한다거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해보거나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해봤을 때 인지기능 정도가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와서 스스로 보고한다거나, 그다음에 50, 60대의 생애 전환기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삶을 이제 새롭게 통합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꿈을 꿔요. 그래서 미술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화가로 전향을 한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혹은 책을 내서 시인으로 이제 등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예술 치료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경험하면 그런 게 무슨 치료가 돼, 이런 말이 정말 싹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도 모르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뭔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